네. 이른바 금고 깊숙이 봉인돼 왔던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배제, 컷오프 현역 의원 명단도 곧 공개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한편 국민의당에 합류한 정동영 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간의 설전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설전 내용부터 좀 살펴보죠.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발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동영 전 의원의 국민의당 합류와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적통이고 중심인지도 분명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자 정동영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른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자 아마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겨냥한 말인 것 같아서 기자들이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심심하니까 한번 써본 거겠지. 별거 아니야. 아닐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행간을 참 잘 읽어야 되는 대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어떤 정통 야당이라는 이제 가치를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국민의당 사이에서 크게 계속 경쟁을 하는 상황인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유권자들 눈에는 뭐 호남 민심을 비롯해서 좀 혼란스럽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제 그런 지금 이 정치인들의 말 속에서 그렇다면은 뭐 어떤 사람이 어느 당 어떤 행보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뭐 당 대표, 비대위 대표로 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통 야당이냐 아니냐가 갈라지는 것인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 좀 의문이 드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이 두 야당이 어떤 가치와 비전을 내걸고 선거를 치를 것인지를 제시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인물들 사이의 어떤 평가를 가지고 지금 서로 정통 야당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 보일 것 같은데요. 예. 인물에 대한 평가도 평가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 중도 진보와 중도 보수를 아우르는 중도 전체를 좀 이제 획득하려는 그러한 정당들의 노력은 뭐 일반적으로 현대 정당들의 추세이긴 한데, 예.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내부 또는 각 당, 그 두 야당끼리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논란은 개인에 대한 일단 뭐 비난 같은 것들이 끼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데, 예. 그것 제외하고 일단 정체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외연을 확장해가지고 뭔가 이제 중도 정당으로서의 뭐 이제 정치학적 용어로 말하면 이제 포괄 지지 정당이라고 해가지고 캐치 올 파티란 말을 해요. 모든 것을 이제 전부 다 캐치 중도, 올, 예. 중도, 그러니까 뭐 진보 보수 다 이제 아우른다라는 얘기인데, 예. 양극단을 제외하고 현재 햇볕 정책이나 개성공단 이런 문제는 단순하게 중도를 껴낸다라고 보기에는 뭔가 유권자들 보기 대단히 혼란스럽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표에 있어가지고 집토끼를 잡느냐, 아니면 이제 새누리당을 싫어했던 이제 그러나 또 야당을 지지하는데 뭔가 망설였던 유권자 끌어들이냐, 양쪽이 다 이제 그 긍정과 부정이 있겠죠, 야당으로서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국민의당에서도 정동영 전 의원과 지금 이상돈 명예교수는 예. 또 입장이 다르잖아요. 햇볕 정책에 대해서. 햇볕 정책에서는 뭐 지금 정동영 전 의원은 지금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대표를 비난하고 있는데 햇볕 정책이나 개성공단에 대해서 정체성이 없다라고. 그럼 국민의당에 있는 이상돈 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볼 때 유권자들이 볼 때 어느 당을 지지하는 것을 떠나서 이건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당은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쟁점인 축이 있는 거거든요. 그 축은 하나의 방향을 설정해 줘야죠. 그런 다음에 각자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반대와 이 찬성을 유연하게 넘나들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햇볕 정책은 이른바 진보 정당들의 대북 정책의 가장 근간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이상도 명예교수가 이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했나, 여기다 설명이 있어야 돼요. 야당들이 항상 여당에 했던 비판 중에 하나가 왜 이 정책이 바뀐 다음에 설명이 없냐라는 비판이었거든요. 예.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개성공단이 폐쇄가 옳은 건지에 대한 설명을 국민들한테 해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야당은 지금 이렇게 주장이 다른데, 그러나 이런 지향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설명이 필요한데 그 설명이 없이 각자 정당 비판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전혀 다른 이상돈, 정동영 두 인물을 같이 영입을 해놓고 둘 다 이제 어정쩡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어정쩡한 안철수 대표, 공동대표는 아주 딜레마죠. 어느 한쪽에 주장에 힘을 실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이게 선거를 많이 앞두고 있다면은 그것을 오히려 논란을 제기해서 합의를 도출해 나가면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 대표로서 그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고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이합집산이라는 이른바 이제
급조된 정당들의 한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국민의당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그것과 좀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제 안철수 대표의 목소리가 많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 초기에 탈당을 하고 창당을 주도할 당시에 굉장히 강하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면서 안철수 신당 당시에 당이 정해지기 전에 이런 것들이 뭔가 상당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었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 보면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지금 뭐 개성공단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각자의 목소리들이 나오죠. 뭐 이상돈 명예수 교수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입당한 정동영 의원도 그렇고 전 의원도 그렇고 뭐 천정배 또 의원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각자 목소리를 내는데 이런 것들이 당대표, 그러니까 어쨌든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의 어떤 중심이라고 본다면은 이분한테서 어떤 통합된 메시지로 나오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뭔가 봉합시키면서 큰 갈등이나 분열은 없다. 이렇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마 유권자들한테 도대체 저 당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권의 좀 파일을 키워나가는 방향을 좀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양당이 다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서로 일단 야권의 이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은 불가피한데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제로섬 게임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거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표가 다 저쪽 새누리당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서로가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비판하고 비판하면서 갈 때 야권의 시너지가 생기고 파이가 생기면서 뭔가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선거 결과로. 지금의 전략은 국민의당이 썩 잘하는 전략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혈통 보안 속에 있던 이제 더불어민주당 컷오프 명단이 나온다고 하는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그래도 공천 받을 줄 알고 여기 남아 있었는데, 내가 아니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컷오프 20%를 먼저 발표를 하는데 아마 내일 개별 통보를 하고 이의 신청을 받고 25일 날 명단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룰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후폭풍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그 혁신안에서 얘기했던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작년 말 상황에서 뭐냐면 탈당이나 무소속, 그러니까 불출마를 선언한 분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 하이 컷오프 명단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가 됐었는데. 그분들 포함. 그렇죠.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분들은 탈당이나 불출마 때문에 들어간 걸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그냥 작년 11월에 127명의 의원이 있을 때 기준으로 평가했던 건 그대로 공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속에는 지금 국민의당으로 합류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현재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게 만약에 그러나 이제 거기서 뭐 국민의당의 현역 의원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다 그러면 그쪽에서 반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마치 탈당파들을 무능력한 의원으로 낙인 찍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원래 탈당이나 불출마 의원들을 포함해서 20%인데 그 사람들 상관없이 20%에서 또 물갈이하는 건 과도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반발이나 후폭풍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자동적으로 물갈이 된 사람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왜 그건 또 생각 안 하고 거기서 또 억지로 또 20%를 하느냐. 그 외에도 지금 추가로 공천 작업에서 또 물갈이 예고하고 있죠. 현재 뭐 20% 컷오프는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김종인 비대위대표도 마찬가지고. 근데 기본적으로 여당이나 야당이나 거의 50%에 가까운 물갈이를 할 겁니다. 현역 교체할 거예요. 그 왜냐하면 역대 어느 선거도 50% 육박하지 않은 선거가 없었거든요. 60%가 된 선거도 있었고 물론 결과는 항상 국회 끝날 때마다 최악의 국회였어요. 18대 18대대로 최악의 국회고 19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 역시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어쨌든 현역 의원 교체해라 이른바 물갈이 해라라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여야 할 거 없이 결과적으로는 거의 50% 육박한 물갈이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항상 매 역대 국회 초선 의원 비율이 그렇게 많이 이제 된 건 맞습니다만 당 내에서 이제 미리 컷오프 할 때는 보통 뭐 20% 30%.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죠. 여당은 영남권에서 물갈이 폭을 크게 했었고 야당은 호남 지역에서 크게 했었는데 이게 서로 텃밭에서는 물갈이를 좀 많이 하고 그런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뭐 호남 지역의 물갈이가 어느 정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루어질지 이 부분도 관심을 모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